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 박사 이효입니다. 아, 박사님. 이 아이고. 크립토 회계 처리. 점점 너무나- 깊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네네네. 깊숙이 빠지고 있고 네네네. 회계를 해야 될 것 같아. 네네네. 우리가 이걸 자꾸 왜 하고 빠지고 있는지를 회계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일단 네. 그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진짜 ICO를 준비한다거나 네. 기업의 관점에서 이 토큰 혹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네. 얘기해 주시면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거는 뭐 대체 선수 수익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네. 이게 수익으로 잡을 거냐 자본으로 잡을 거냐 부채로 잡을 거냐 요 얘기를 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면서 추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가상화폐를 받았잖아요. 네. 예, 이 IPO 같은 네. 경우는 네. 현금을 받고 네. 주식을 주면서 네네네. 의무가 끝나요. 네네. 그래서 자본으로 딱 네. 대변에 잡아놓는 그렇죠. 게 네네. 크게 문제가 없고 자본금으로 잡는 거 자체는 네.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그렇죠. 세금이 없는 건데 네. 그래서 가상화폐는 네. 애매하다는 네. 거죠.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본을 선호한다. 그렇죠. 하지만 근데 가상화폐를 받고 나서 네. 다른 가상화폐를 개발해가지고 네. 그 화폐를 줘야 돼. 그렇죠. 근데 실제 그 새로운 화폐를 네. 줄 때까지는 네. 의무가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의무에 해당하는 채무, 네. 선수 수익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의무 이행이 끝났을 때는 매출로 잡힐 수익이다 보니까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는 네. 거죠. 선수 수익에 대해서 한번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재화 또는 영역 제공 전 대가를 수령할 시 향후 재화 또는 영역 제공 시 관련된 비용과 같이 수익을 의시하는 게 이제 선수 수익의 네.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받았을 때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네. 부채를 잡고요. 네. 그 다음에 부채가 끝나면 매출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수익 생기면 그때 가상화폐 개발에 들어간 그런 비용들을 그렇죠.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그 차익을 이익으로 네. 본다는 네. 게 이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 원칙에 준해서 처음에 이렇게 잡는 게 좋다. 네. 근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다. 이게 흐름적으로 이렇다는 거. 네. 그리고 유틸리티성이 강한 토큰은 수익 바로 매출로 네. 야 유틸리티 효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토큰 판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 바로 매출 잡고 네. 세금 내. 네. 이렇게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왜냐면 그건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유틸리티성이 강하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사용처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돈으로 바로 바뀌진 않지만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커피 한 잔이 3, 4천 원 하니까 3, 4천 원의 가치가 있네?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유틸리티성이 근데 강한 이게 거는. 또 참 애매한 게 네. 유틸리티에 가까울수록 상장이 유리하고 네. 그렇죠. 크립토의 네. 토큰의 증권성이 네. 약화되거든요. 예, 에셋에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네, 네, 네. 증권성이 네. 약화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장도 유리하고 네. 뭐 증권 관련된 그렇죠. 규제에 피하기 유리한데 네. 유틸리티성이 강할수록 네, 오히려 네, 네. 세금 낼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그렇죠. 네, 네. 증권성은 약화돼서 좋은데 그래서 규제를 피할 가능성은 네. 좋은데 세금 낼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그렇죠. 네. 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가 또 발생을 그래서 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제 흐름이 그렇다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네. 여기서 이제 그 회계사님이 지적해 준 거는 ICO가 활성되어 있는 나라들이 각각의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이 케이스를 보는 게 좋다. 근데 이거는 워낙 지금 다양한 나라 뭐 에스토니아에서도 하고 그 방식의 나라들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회계사님이 본인이 직접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네.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또 회계 처리와 네. 세금 처리는 또 다르다라는 네, 네, 네. 거죠. 자, 네, 이어서 ICO 개발 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가상화폐를 일단 처음에 ICO 때 네, 네, 그 네. 돈을 그 네, 가상화폐로 네, 네. 받아가지고 네. 그 가상화폐를 현금화를 하던 네. 아니면 그 가상화폐를 직접 네. 지불하든 간에 네. 개발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토큰이 개발되는 때는 재고 자산으로 잡고요. 그렇죠. 관련된 개발 네. 비용, 인건비 등을 네. 재고 자산으로 잡고 거기에 쓴 돈은 네. 가상화폐를 빼주는 식으로 네. 그 대변에 쓰는 그렇죠. 식으로 많이 네.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뭐 3개월이나 6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 단위 내에서 네. 뭐 3년치 5년치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단위 내에서 말씀하신 것 재고사전으로 잡았다가 이제 진행하는데 예, 그리고 ICO가 이제 개발이 이제 그 토큰이 개발이 다 끝나서 네, 네. 신규 토큰을 네, 개발할 네, 네, 네. 지급할 때 네, 네, 네. 그때는 선수 수익 잡은 부채가 없어지면서 네, 네. 그것만큼 네. 매출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재고 자산 잡은 게 그 토큰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다 보니까 매출 원가로 빼주면서 재고 자산을 없애주면서
1000-400만큼 네. 600 정도가 이익이 되는 거고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발생을 하기 네.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네. 입장입니다. 회계처리가.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ICO 할 때 생각해 보시면 그 토큰 얼로케이션, 토큰 할당할 때 보면 개발비, 마케팅비 이런 걸 이미 구분해 놓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뭐 이익이 많이 남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하여튼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쓴 비용과 이런 거에서 나머지 부분 이익으로 해서 세금이 내야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는 있다.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재고 자산으로 쓰는 비용을 다 인정을 해줄지 비용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야 그냥 여기에 대해서 다 세금 내라고. 라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근데 있는 지금까지는 거고. 그 내용이 네. 없고 어쨌거나 여기서 아까 얘기했는데 이걸 비용이라고 이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가 뭐 생태계를 건설한다 혹은 토큰을 만든다라는 게 만든다라는 일단 그 준비만 해놓은 거지 실제로 그거에 대한 그렇죠. 개발이나 실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은 정말 온전히 그걸 구축해내는데 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그게 영업이익이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세금을 내는 거는 혹은 뭐 그 세금을 먼저 내는 거는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의 논리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죠.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유틸리티 성이 강한 토큰이며 토큰 발행 법인이 제휴 또는 서비스를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의무 이행에 따른 부채를 인식한다. 그래가지고 유틸리티성이 강한 경우에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부채 네, 뭐 그렇죠. 비슷합니다. 부채를 인식하고 비용을 뭐 이렇게 잡아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기 ICO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우리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을 먼저 지불을 하고 네. 먼저 지불했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잡아놓고요. 그렇죠. 네. 코인을 새로 발급된 코인을 받으면 선급금 없애고 가상화폐 뭐 X코인 토큰을 발행했다 그러면 X 토큰을 잡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자는 뭐 오히려 더 심플하고요. 네. 그냥 투자자는 영업 활동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상화폐 주거나 가상화폐 네. 받는 거거든. 네. 근데 ICO 법인 입장에서는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네. 그리고 이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투자자에 대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혹은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해서 혹은 사거나 팔거나 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룰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세금이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좀 약간 세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그렇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포괄적인 네, 어떤 관점에서, 세금 네, 그리고 나오고 있는. 한번 그 IRS 그러니까 미국 세무당국에 뭔가 눈밖에 나거나 그러면 평생 따라가고 그렇죠. 미국 입국도 안 되고 여러 네, 가지 네.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그렇죠. 소득에 대해서 한 네. 50% 정도는 그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네. 내고 있는 저희가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 미국의 컨센서스 행사에 갔을 때 실제 딜로이트가 그 통계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 근데 뭐 손해 났는데 세금을 냈다는 뜻은 아니고요. 암호화폐 소득에 거래에서 대해서 꽤 개인 큰 소득세. 이익이 났다.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미국은 아까 포괄적으로 그런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의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아까, 부자들은 혹은 돈을 버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거의 50% 가까이가 이미 2017년에도 세금을 냈다는 내고 거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세금률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입법 예고가 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네. 약간 그 인사이트를 주는 얘기가 네. 있어서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네. 실무적인 얘기를 네, 좀 더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 이번 시간에는 어쨌거나 ICO를 하는 회사 입장,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경우의 입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 케이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